잠드는 순간마저도 옛 이야기의 가치와 깊이를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느림보 임석재 선생님께서 70년간 제록하신 한국 구전설화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37년 평안북도 창성지역에서 제록된 나무꾼과 선녀입니다. 원전이 주는 다정하고 아늑한 울림 속에서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옛날에 총각 하나가 있었는데 이 총각이 밥을 짓고 있노라면 아침이건 저녁이건 쥐 한 마리가 나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이 쥐에게 밥도 주고 무엇도 주며 먹을 것을 넉넉히 주어 길렀습니다. 그렇게 길러 이 쥐는 큰 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총각이 산으로 억새를 베러 가서 억새를 베고 있었는데 노루 한 마리가 숨이 차서 뛰어오며 뒤에 푸수가 쫓아오니 자기를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그리하라 하고서 노루를 억새단 안에다 숨겨놓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푸수가 달려와서 노루 지나가는 것을 못 보았는가 물었습니다. 총각은 노루는커녕 노루 그림자도 못 보았다고 하니 푸수는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푸수가 간 다음에 노루는 억새단에서 나와서 고맙다고 절을 하고 색시 하나를 얻게 해줄 테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노루는 총각을 데리고 고개 넘어 못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못에는 하늘에서 선녀 셋이 내려와 목욕을 하니 이 근처에 숨어 있다가 가운데 선녀의 속옷을 감춰두면 그 선녀는 옷이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선녀에게 가서 같이 살자고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는데 아이를 5 낳은 다음에야 그 옷을 주십시오. 말을 마치고 노루는 가버렸습니다. 총각은 노루가 말한 대로 못 옆에 숨어 있었더니 하늘에서 선녀 셋이 내려와서 옷을 벗고 못에 들어가 목욕을 했습니다. 총각은 가운데 선녀의 속옷을 낚아채서 간쳤습니다. 선녀들은 목욕을 다 마치고 나와서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가운데 선녀는 옷이 없으니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선녀에게 나아가 나와 함께 살겠다고 하면 옷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녀는 그리하겠다고 하고 총각을 따라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녀와 총각은 부부가 되어 사는데 아이를 4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이제는 옷을 내어주어도 괜찮겠지 하고서 옷을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녀는 아이를 양옆에 하나씩 끼고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가슴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총각은 이것을 보고 슬퍼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루가 와서 왜 우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총각은 속옷을 선녀에게 내주었더니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슬퍼서 운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루는 임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선녀를 만나시오 하며 박씨를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심어서 넝쿨이 뻗어 하늘까지 닿거든 그 넝쿨을 잡고 올라가 보시오. 그런데 올라갈 적에 아래를 내려다보면 떨어질 것이니 그리하시오 하고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총각은 그 박씨를 받아서 심었더니 곧바로 넝쿨이 뻗어서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총각은 그 넝쿨을 잡고서 올라가는데 가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또 울고 있었습니다. 노루가 와서 왜 우는가 물었습니다. 총각은 하늘에 올라갈 적에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라 한 것을 내려다보았다가 떨어져서 운다고 했습니다. 노루는 또 박씨를 주며 이것은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니 그리 알고 이젠 올라갈 적에 절대로 내려다보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그 씨를 심었더니 방 넝쿨이 뻗어서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총각은 그 넝쿨을 잡고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았더니 큰 버드나무 밑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보고서
아버지 온다 하며 달려와 손을 잡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선녀는 밥을 짓다가 나와서 반가워하며 총각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선녀의 아버지가 오더니 아니 웬 인간 냄새가 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선녀는 인간 세상에 내려갔을 적에 살던 남편이 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총각을 보더니 임자가 인간 세상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다니 참 재주가 있구려. 재주가 있으면 나와 내기를 한번 해보겠소 하며 순기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선녀 아버지가 먼저 숨기로 했는데 총각이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내려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밥도 먹지 않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선녀는 이것을 보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똑바로 가면 조그마한 집이 있고 그 집 앞에 수탉이 있을 터이니 그 닭을 보고 아버지, 될 것이 무엇이 없어서 남의 집 수탉이 되어 있습니까? 하고 말하세요. 총각은 그 말을 듣고 그 조그마한 집에 가서 수탉에게 아버지, 될 것이 무엇이 없어서 남의 집 수탉이 되어 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탉은 선녀 아버지가 되어서 야, 너 참 재주가 있구나 하며 칭찬했습니다. 다음날 선녀 아버지가 와서 또 내기를 하자며 내가 숨은 것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울고 있으니 선녀가 와서 왜 우는가 물었습니다. 총각은 선녀 아버지가 숨은 것을 찾아내라 하는데 어디에 가서 찾아내야 할지 몰라서 운다고 했습니다. 선녀는 일러주었습니다. 울지 말고 산 아래에 가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집 젊은 색시에게 나요,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서 그러는데 바늘 좀 빌려주시오 하고 바늘을 빌려가지고 될 것이 무엇이 어떠서 남의 색시 바늘이 되었습니까? 하고 말하세요. 총각은 산 아래 집에 가서 그 집 택시에게 바늘 좀 빌려달라고 하여 받아들고 될 것이 무엇이 없어서 남의 색시 바늘이 되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늘이 선녀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임자 참 용하오 하며 칭찬했습니다. 다음날 선녀 아버지는 내가 활대 3개를 쏠 터이니 그 활대 3개를 찾아오너라. 만일 찾아오지 못하면 죽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이것이 또 근심이 되어 울고 있으니 선녀가 와서 왜 우는가 물었습니다. 총각은 선녀 아버지가 활대 3개를 쏘아 그걸 찾아와야지 못 찾아오면 죽이겠다고 해서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녀는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한 마리 얻어가지고 오되 아주 못되어 보이는 말을 얻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총각이 선녀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한 마리 달라고 했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제일 좋은 말을 주며 이것을 가져가라 했습니다. 총각은 몹시 못된 말을 달라고 해서 그 못된 말을 끌고 선녀한테 왔습니다. 선녀는 명주배 석자를 주며 이것을 목에 감고 말을 타고 가면 가는 도중에 아무것도 방해되는 것 없이 가게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가다가 큰 기와집이 나올 터인데 그 집 대문 밖에는 죽어가는 까투리 한 마리가 아무리 죽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도 건드리지 말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활대 3개를 맞고 죽은 그 집 외아들의 몸에서 활대를 빼가지고 오세요. 총각은 아주 못된 말을 타고 명주배를 목에 감고 가는데 말은 천리마가 되어 잘 달리고 높은 산도 깊은 강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기와집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죽어가는 까투리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이를 건드리지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집에는 외아들이 죽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 죽은 아들의 몸에 박힌 활대를 3개 뽑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대문 앞에 죽어가는 까투리를 보고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활대로 툭 건드려 보았더니 까투리는 그 활대를 빼앗아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총각은 이거 큰일 났다, 어찌하나 하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매 한 마리가 와서 그 까투리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매의 뒤를 따라 쫓아갔습니다. 총각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말을 몰아 선녀한테로 돌아와서 근심하며 힘없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선녀는 왜 그렇게 힘없이 한숨을 쉬는가 물었습니다. 총각은 까투리한테 활대를 빼앗겨서 선녀 아버지에게 활대를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며 매와 독수리가 나타나서 까투리를 쫓아가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녀는 빙그레 웃으며 근심하지 말라 하고는 활대를 내놓았습니다. 총각은 깜짝 놀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선녀는 말했습니다. 그 까투리라는 것은 나의 작은 언니의 서방인데 그 활대를 자기가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바치려고 하니 큰언니의 서방이 매가 되어서 활대를 빼앗아 아버지한테 바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쫓아가서 빼앗아다가 여기 가져다 놓았습니다. 총각은 기뻐서 그 활대를 선녀 아버지한테 가져다 바쳤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참 임자재간 있구려 하며 칭찬했습니다. 다음날 선녀 아버지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고양이 나라에 있는 보배를 가져오너라. 만일에 가져오지 못하면 죽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말을 타고 보배를 얻으러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저 슬렁슬렁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쥐들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쥐나라에서는 농사가 잘 되었다고 왕과 신하들이 많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이 잘 살펴보니 쥐나라 왕이라는 쥐는 자기가 인간 세상에 있을 적에 밥을 주어 기르던 쥐였습니다. 총각이 쥐 왕한테로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니 쥐 왕도 총각을 보고는 아, 주인님, 어떻게 여기에다 오셨습니까? 하고 절을 하며 쥐 나라 대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쥐 왕은 총각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총각은 쥐 왕에게 고양이 나라의 보배를 어떻게 하면 얻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쥐 왕은 고양이 나라의 보배를 얻는 것은 몹시 힘든 일입니다만 얻어보겠습니다 하더니 쥐란 쥐를 모조리 모아가지고 여기서 고양이 나라 대궐까지 굴을 뚫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쥐들이 모조리 달라붙어 고양이 나라 대궐까지 굴을 다 뚫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배를 가져왔습니다. 쥐 왕이 보배를 총각에게 주니 총각은 그 보배를 가지고 와서 선녀 아버지한테 바쳤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참 임자재간이 용하오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어려운 일도 시키지 않고 하늘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선녀하고 아이들하고 하늘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수백 년간 살아남은 이야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 깊이 있는 옛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길을 따스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잠드는 시간조차도 아정한 여러분을 위해 투리플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단잠 이루세요.